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쓰는 노동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MWC 현장에서 살펴본 LG G8 신큐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LG G8 신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TOF 센서를 활용한 Z 카메라와 에어 모션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능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토프 카메라 시연하는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가까이 가져다가면 자동으로 잠김이 해제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이 정맥을 인식하는 건데 현재는 이제 시연 폰이다 보니까 정맥을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이렇게 시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의 일반에 들어가시면 에어모션 항목이 있는데요. 이 에어모션 항목에서 다양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쇼컷과 캡처 부분에 들어가시면 좌측과 우측을 돌렸을 때 어떠한 앱을 실행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뮤직과 지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뮤직 앤 비디오에서는 미디어를 재생하는 세 가지 앱, 현재는 지금 세 가지 앱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몇 가지 벅스라든지 지니, 기타 뮤직 플레이어 앱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겠죠. 다이얼을 돌리는 제스처를 통해서 음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어떤 앱에서 켜고 어떤 앱에서 사용하지 않을지 이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Right now you can see better the background. Yeah. We do like that. It gets blurry. It's for portrait. That's 컨트롤 콜스 앤 알람스에서는 전화 그리고 알람 그리고 타이머 기능을 어떤 식으로 켜고 끌지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쇼 핸드 가이드는 내가 손바닥 모양을 이 카메라가 직접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활용했을 때 손가락 모양이 표시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면 손가락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구글 맵을 켤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재생할 수가 있고요. 볼륨을 조절할 때는 좀 길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손가락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인식했을 때 이렇게 돌려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하는 기능은 이렇게 손바닥을 든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면 자동으로 캡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와 작별을 구한다. 새로운 센서와 함께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었지만 제가 직접 시연해보고 나서는 몇 가지 걱정됐던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정확도였습니다. 일단 TOF 센서가 내 손을 인식한 다음부터는 이 손의 모양이나 손의 깊이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TOF 센서를 불러오는 일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시연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에어모션을 불러오는 일까지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센서에도 화각이 있기 때문인지 조금만 각도에서 벗어나면 오인식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손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쓰면서 불안불안하다는 느낌을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기능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에 각각 자주 쓰는 앱 하나씩을 등록할 수 있고 미디어 컨트롤도 좌우 이 양방향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이얼을 돌리는 과정으로 넘어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조금 굼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다이얼로 넘어가는 시간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오인식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이 다이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미디어 컨트롤에 그친다는 점. 그래서 다양한 앱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점은 역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전화, 알람, 타이머 같은 몇몇 가지 기능도 지원하지만 사실 이걸로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터치에 비해서 체력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화면 앞에 어느 정도 손을 띄워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화면에 손을 지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인식률이 떨어지거나 혹은 오인식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체력은 점점 더 빠르게 소모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이 에어 센서 기능을 활용해야 될 의미를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어모션을 지원하는 앱이 아마도 LG전자에서 지원하는 몇몇 기본 앱에 한정되고 말 것 같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LG전자가 생각해보면 꽤 다양한 요소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왔습니다. 모듈이나 세컨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듀얼 스크린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서드파티가 여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LG전자 기본 앱, 그리고 몇몇 안드로이드 기본 앱에서만 이 기능을 동작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쓰는 기능들이 적으니 이용자는 선택하지 않게 되고, 그 과정에서 쓰임새는 낮아지고 나중엔 사양되고 마는 거예요. 이 에어모션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것 같아서 무척 불안합니다. 이 기능을 믿고 꾸준히 활용할 동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LG전자의 꽤 고질적인 문제라서 굿바이 터치라는 LG 프리미어 초대장을 보면서부터 이미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TOF 센서를 활용한 에어모션, 굿바이 터치를 말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LG전자에서, 구글에서, 또 서드파티 업체에서 다양한 에어모션 지원책을 마련해야 이 다음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은 LG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LG G8 신Q와 V50 신Q 5G를 국내에서 소개하는 LG 모바일 소셜 미디어 데이가 오늘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MWC 현장에서 보고 온 제품과 오늘 LG 모바일 소셜 미디어 데이에서 보고 온 제품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행사에서는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조금 서둘러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큰 차이가 없다면 오늘 열릴 LG 모바일 소셜 미디어 데이의 후기 동영상은 무척 짧게 혹은 아예 영상을 소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MWC 현장과 오늘 LG 모바일 소셜 미디어 데이에서 차이점이 생긴다면 이것은 제가 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G8 신Q의 에어모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노동자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다양한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